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아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의 윤효정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기록을 통해 본 조선시대 왕실 의례기 뿔잔치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뿔잔은 동물의 뿔로 만든 또는 뿔의 형상을 조형한 잔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이러한 뿔잔은 동서양의 여러 지역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제작되어 술잔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이래 조선시대까지 뿔잔의 제작과 사용은 꾸준히 이어졌고 현재 전하는 삼국시대의 다양한 조형을 가진 다수의 도기 뿔잔들과 고려시대의 청자 및 조선시대의 분청자와 백자로 만든 자기 뿔잔의 드문 예들은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자기 뿔잔의 경우 재질은 다르지만 조형은 무소 뿔 모양의 단순한 형태를 위주로 계속 제작되었는데 이러한 조형적 보수성은 특정한 용도나 쓰임과 관련된 뿔잔의 성격을 시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뿔잔이 국가의례의 하나였던 굴레의 활쏘기 의식에 사용된 사실이 주목됩니다. 세종실록 올해 및 국조올해의 설해의 사기도설에 따르면 치라는 무소뿔 모양의 뿔잔은 활쏘기의 승부에서 진 사람이 벌주를 마실 때 사용한 술잔으로 풍이라는 받침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치와 풍이 중종대와 영조대에 치러진 대사례의 벌주의식에서 사용된 사실도 확인됩니다. 그렇지만 치라는 뿔잔과 받침풍이 벌주의식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벌주잔이라는 특별한 쓰임을 가지게 된 연원이나 이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기록 자료들을 토대로 조선시대 사이용 의례기로 사용된 뿔잔치의 실제적 쓰임과 기명적 특징을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헌기록에 나타난 치의 용례와 함께 영조대에 시행된 대사례를 상세히 기록한 대사례 의궤의 내용과 벌주의식이 시각화되어 있는 대사례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치와 풍의 특징 및 실제적인 쓰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고문원의 기록과 벌주잔으로 사용된 또 다른 술잔, 괭을 통해 주기치의 연원과 성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치의 용례는 거의 사례의식을 대표하는 대사례와 관련된 것이고 그 외에 투호의식에서도 치와 풍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투호 역시 화살을 사용하여 승부를 겨룬 후 벌주의식을 행한 점에서 넓게는 사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례로 볼 때 조선시대의 치라는 술자는 벌주의식이 행해진 사례에 사용된 의식기였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의식에서 술잔 치와 받침풍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세종실록 올해 및 국조올해의 설해에 수록된 사후사단위와 간사후사단위의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의식에서 행해진 벌주의 절차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벌주의식의 핵심은 벌준에서 뜬 술을 벌주잔 치에 담아 풍 위에 두면 관역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받침인 풍 위에 놓인 술잔 치를 들고 서서 벌주를 마시고 다시 무릎을 꿇어 받침 풍 아래에 술잔 치를 두고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향촌에서 시행된 향사례의 벌주의식에서도 역시 벌주잔으로 치가 사용되었고 관역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서서 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벌주의 절차 및 방법은 의례 대사이에 기록된 벌주의식의 내용과도 거의 합치되고 있어 조선의 벌주의식이 주례를 근간으로 한 고례를 따랐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에 나타난 치와 풍을 사용한 벌주의식의 실제는 대사례 의궤의 기록과 대사례 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사례는 국왕과 신하가 함께 활쏘기를 행하는 의식으로 세종대의 국가의례로 성립되어 성종대에 처음 거행되었고 중종대 이후 중단되었다가 영조대에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영조 19년 윤 4월 7일에 성균관에서 거행된 대사례를 기록한 것이 바로 대사례의기입니다. 당시 대사례는 200여 년 만에 다시 치러지게 된 왕실의 행사였기 때문에 의식의 절차 및 소용기물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의식이 시행되었는데 의궤에는 그 전모가 담겨 있습니다. 의궤의 구성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대사례 장면을 그린 대사례도와 의식과 소형 기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개사질, 의주질, 이문질, 감결질, 그리고 대사례에 사용된 물품의 정보를 기록한 품목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와 풍에 관한 내용은 주로 대사례의 시행에 대한 왕과 신하들의 논의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개사질과 의례의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관청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를 기록한 이문질과 감결질에서 확인됩니다. 특히 왕조실록 및 승정원 일기 관련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 벌주짠 치와 받침 풍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됩니다. 대사례에 사용된 치와 풍의 실물 모습을 품목질에서 확인할 수 있고, 치와 풍을 사용한 벌주의식의 실제 모습은 대사례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벌주의식에 사용된 치와 풍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벌주의식에 쓸 술잔 치와 그 받침 풍은 옛 제도를 따르도록 했는데 오레이를 증거로 삼아 주례의 고공기를 참고하여 공조해서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벌주잔으로 사용된 치는 뿔로 만든 뿔 모양의 술잔이었으며 실제 대사례에는 소뿔로 만들어 흑칠을 한 치가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벌주잔으로 작을 쓰도록 했다가 오레이에 따라 치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제약용 기명인 작을 쓰는 것이 온당치 않으므로 사정으로 대신하자는 건의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고례를 따라 치를 사용하도록 했던 사실이 주목됩니다. 치의 받침으로 사용된 풍은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어 흑칠을 하기로 했다가 다시 주칠을 하게 되었는데 품목질에는 궤목으로 만들어 당종칠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례에 사용된 치와 풍을 비롯한 기물들은 원래는 군기시에 보관되었지만 영조 19년의 대사례 후 영조의 명으로 6일각이라는 정각을 성균관에 추가로 지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대사례 도의 벌주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사례도는 왕의 활쏘기를 그린 어사례도, 신하들의 활쏘기를 그린 시사례도, 활쏘기 후의 상벌의식을 그린 시사관 상벌도의 세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시사관 상벌도의 왼쪽 상단에 치와 풍을 사용한 벌주의식의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벌준탁을 앞에 두고 관역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서서 뿔잔 치로 벌주를 마시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앞서 본 사단의식 및 의궤의 의주질에 기록된 대사례의식의 내용과 부합됩니다. 다만 의궤의 대사례의식의 기록 끝에 부과된 주에 따르면 그림에는 양손으로 치를 들고 마시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실제 의식에서는 왼손에 활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치를 잡고 벌주를 마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벌주를 마시는 장면의 위쪽에는 사홍원 관원이 술을 뜬 국자를 들고 벌준탁 앞에 서 있는데 벌준탁 위에는 벌주님 백장화리와 주칠한 점이, 벌준탁의 서쪽 아래에는 풍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벌주잔 치의 받침인 풍 외에 작의 받침으로 사용되던 점이 벌준과 함께 그려진 점이 주목됩니다. 어사례도의 벌준탁에는 흑칠한 뿔잔 치가 주칠한 점 위에 놓여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의주질 대사례 의식에도 잔때 점을 놓고 술잔 치를 얹어 놓으며 술잔 받침 풍을 탁자의 서쪽에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벌주의식이 행해지기 전에는 벌주잔 치를 점에 받쳐 놓았다가 벌주의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풍을 받침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풍은 벌주잔 치의 받침이라는 특별한 성격을 가졌던 기명으로 벌주의식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영조대에 치러진 대사례의 모습은 대사례도 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신하들의 발의로 제작된 것입니다. 의궤의 대사례도와 마찬가지로 어사례, 시사례, 상벌의식의 세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현재 4개의 이모본이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대학교 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벌도의 벌주의식을 그린 장면에서
네 그림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즉 고려대학교 소장본의 경우는 의궤와 동일하게 서서 뿔잔으로 벌주를 마시는 모습이 그려졌지만 국립중앙박물관, 연세대학교 박물관,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의 소장본은 모두 꿇어앉아 벌주를 마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은 벌주잔이 뿔잔이 아니라 유기로 보이는 잔과 받침이 그려져 있고 벌준탁 옆에 풍도 보이지 않아 의궤의 그림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다만 풍의 경우는 어사례도와 시사례도에는 그려져 있어 실수로 누락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궤와 4점의 이모본에 그려진 벌주 장면을 비교해 보면 술을 뜬 국자를 들고 있는 사원 관원의 모습이나 검은색으로 칠한 칠을 표현하는 등 의궤의 그림이 기록과 가장 부합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모본 중 의궤의 그림과 가장 유사한 것이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서 뿔잔을 들고 술을 마시고 있을 뿐 아니라 벌준탁에서도 보면 사기 항아리와 함께 주칠한 점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세 이모본의 경우는 앉아서 벌주를 마시고 있는 자세뿐 아니라 벌준탁 위의 기물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기 항아리와 함께 주칠한 점이 없고 대신 백자인 잔과 받침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상벌도의 벌주 장면은 공적으로 제작된 의궤의 대사례도와 사적으로 제작된 대사례도건의 성격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대사례도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벌주의식 자체나 소용 기명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고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들이 간과되었습니다. 대사례도권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은 서서 벌주를 마시는 것은 벌주를 마시는 순간을 표현한 것이고 나머지 세 이모본은 벌주를 마신 다음의 상황이라고 시점의 차이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상벌도에 그려진 것은 분명 벌주의식의 핵심인 벌주를 마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벌주 장면의 차이는 벌주의식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소용기물에 대한 이해나 인지가 그림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대사례도권 그림을 발주한 사람이 직접 대사례 의식에 참여했던 인물인지 아니면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면서 의식 자체를 직접 보지는 못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이 발주를 해서 그렸는지 그러한 여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 왕실의 의식과 관련된 그림의 경우 회화적인 양식을 위주로 검토가 되지만 대사례도의에서 보듯이 의식의 절차 및 내용과 소용 기명도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문헌 기록을 토대로 벌주잔치의 연원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례에 사용된 치는 중국에서 고대부터 사용된 술잔의 하나였고 따라서 고문헌의 기록에는 주비로서의 특징과 벌주잔으로서의 유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시에는 고대의 대표적인 술잔들의 크기와 의미가 언급되어 있어 주목되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치는 용량이 서대들이로 작이나 고보다는 크고 각과 산 또는 괭보다는 작은 술잔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사기도설의 치에 대한 설명에는 예서에 근거한 벌주잔 치의 용도가 밝혀져 있는데 의례의 대사이와 향사례를 통해 술잔 치와 받침풍을 사용한 벌주의식이 고대부터 시행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한대 허신이 편찬한 자전인 설문회자에서도 치가 향음주례에 사용된 뿔잔임이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뿔잔인 치가 받침풍과 함께 활쏘기와 관련된 의례의 벌주의식에서 사용되게 된 것은 고래의 그 연원과 쓰임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예기의 기록에는 종묘의 제사에는 귀한 자에게 작으로 올리고 천한 자에게는 산으로 올리며
높은 자는 치를 들고 낮은 자는 각을 든다고 되어 있어 고대의 작과 치는 존귀하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술잔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벌주잔치가 사용된 사례의식이나 투호의식에 관련된 기록에서 치 대신 벌작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사실이 주목됩니다. 조선시대의 벌주는 사이와 같은 공식적 의례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주연과 함께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 경우 벌주자는 벌배라고 지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벌작이라는 명칭은 사이에 사용된 벌주잔의 별칭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작과 치가 귀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주기라는 고대 일의 인식이 조선시대에도 이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앞서 대사례에서 벌주의식이 시행되기 전에 작의 받침으로 사용했던 점에 치를 얹어서 배설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뿔잔치는 조선시대의 국가의례의 핵심이 된 제약 및 연항에 사용된 주기를 대표하는 작과 더불어 높은 기명적 위상을 가진 의례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치 외에 벌주잔으로 사용된 괭이라는 또 다른 술잔이 등장하는데 벌주잔으로 사용된 치와 괭의 쓰임이나 성격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괭은 활쏘기와 관련하여 벌주잔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고려시대부터 큰 술잔이라는 특징과 결부되어 연음에서 술잔으로 사용이 되었고 그러한 쓰임이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군신 간의 연회나 사적인 술자리에서 벌주잔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괭은 치와 같은 의식과 결부된 공식적 쓰임이 아니라 큰 술잔으로서 비공식적인 연음용 벌주잔으로 사용된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괭의 특징과 쓰임 역시 고대로부터 유래한 사실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한 시의 내용에는 괭이 닷대들이로 가장 큰 술잔이며 불경한 사람에게 벌주를 먹일 때 사용된 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괭은 무속 뿔로 만든 음주기로 특히 신뢰를 한 사람에게 벌주를 마시게 하기 위해 연양해서 사용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괭이라는 술잔은 고대부터 무소뿔로 만든 크기가 큰 술잔으로 불경과 연양에서의 신뢰를 벌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러한 쓰임이 고려와 조선시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한편 괭은 무소뿔잔을 들어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는 시경의 내용을 근거로 축수의 의미를 지닌 술잔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괭이 가진 축수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시괭이 헌수용 술잔의 상징적 존재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조가 해경궁 홍씨 회감년에 내탕고에 보관하던 무소뿔로 만든 서작을 시괭 대신 사용하도록 한 것은 축수용 잔으로서 시괭의 존재와 의미가 부각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경궁 홍씨 회감년에 사용된 서작의 모습은 원행을묘 정리의궤와 원행정리의궤 도의 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의 윗면이 한쪽은 뾰족하고 다른 한쪽은 복숭아처럼 굴곡을 이루며 구연부에 구멍이 뚫린 2개의 짧은 귀가 있고 잔의 아래쪽에는 3개의 다리가 있어 전체적으로 작과 같은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배가 순조의 관례에도 사용이 되었으며 이후 서작은 헌종대부터 고종대까지 연양해서 계속 사용된 사실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순조부터 고종대까지 축수, 헌수와 관련된 기록에서 괭에 대한 언급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경의 문구인 칭피시갱이 축약된 칭괭이라는 것이 헌수, 축수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실은 괭이 조선 후기가 되면 큰 벌주용 술잔보다는 축수, 헌수용 술잔으로서 보다 강력하게 인식되면서 자림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치와 괭은 모두 벌주잔으로 사용이 되었지만 그 성격과 쓰임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치는 대사례와 같은 왕실 의례에 사용된 사이용 벌주잔이라는 특별하고 공식적인 쓰임을 가졌던 반면 괭은 고려시대 이래 큰 술잔으로 인식되면서 연음에서 벌주잔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에는 무솥불로 만든 섭외가 시괭의 대체물로 선택되면서 괭은 축수의 상징을 내포한 왕실의 헌수용 술잔을 대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뿔잔은 군사의례용 기명으로 그 존재만 알려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본 발표를 통해 치라는 술잔은 사이용 벌짝이라는 특별한 성격을 지녔고 품과 함께 사용되는 벌주의식에서의 쓰임은 중국의 고오래, 즉 주나라 때의 사례의식으로부터의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풍이라는 기명도 치의 받침으로 벌주의식에만 사용된 특수한 기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뿔잔치는 유교국가 조선의 왕실 의례가 근간으로 삼은 고래가 의례기의 쓰임과 성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 생각됩니다. 본 발표를 통해 파악된 뿔잔치와 받침풍의 기명적 실체가 조선 왕실 의례기 나아가 조선 왕실 공예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